지금 우리가 추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제가 추세를 하는데, 어, 추세에 대해서 하는데, 자, 제가 알려드린 게 뭐예요? 추세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고, 그러면, 음, 여기가 타점이 된다.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아니야. 아니, 이거 올라가는 건 지나가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여기가 타점이지 아니야 이거지. 어? 그러면서 막, 응? 지금 뭐, 희망님이 실수하는 거다. 어?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오류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 말에, 여기 대해서 알려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음, 이거 계속 그냥 내비두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류란 말에 내가 발끈해가지고 안 가르쳐 드리려다가 제가 이 기법을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데칼코마니라고 아세요? 데칼코마니? 어? 데칼코마니라고 아시죠? 데칼코마니가 뭐예요? 데칼코마니. 저는 이거를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모든 기법은 100%는 없어요. 100% 이 기법은 100% 하는 건 사기꾼이고. 근데 이게 7, 80%가 확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대칭 이론이죠, 일종의.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치 나비를 우리가 할 때 반쪽만 그려가지고 반쪽은 그냥 복사를 한다든지 이거를 종이로 하면은 이렇게 반절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찍어버리죠,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네오팜 볼게요. 네오팜. 자 네오팜이 이렇게 가다가 이 추세선은 일단 없다고 하고 바닥에서 상승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왜 타점이 되냐면요. 잘 보세요. 이건 캔들로도 타점이고,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각도로 한번 그려보세요. 미리. 똑같은 각도로, 대충 비슷한 각도로. 자, 지금 또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추세가 어때요? 응? 거의 비슷한 각도로 가죠. 이 각도가 똑같단 말이에요. 각도가. 어? 보면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가면 이 직각을 그리면 이 각도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7, 80%예요. 어? 떨어진 각도만큼 상승한단 말이야. 오케이? 어, 이게 바로 확률이 높은 데칼코마니 기법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 무슨 뭐 어? 오류니 뭐니 말이 많어. 그래갖고 확 안 가르쳐 주려다가 계속 그냥 안 가르쳐 주면 계속 뭐 평생 오류니 뭐 이럴까봐 홍프로님 주무시러 가세요. 예. 자, 어떤 종목이 있나?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 보시면 하락하고 상승이 각도가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추세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이거랑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그려보면 음, 추세의 각은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죠. 어? 물론 얘는 살짝 적이 됐지만은 눌러줬다 갔지만은 이거는 이제 2번 자리 때문에 그렇죠? 하놀바이오 파마 이런 경우는 주로 수급주에서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바닥에서 보시면 자 내가 이렇게 추세를 딱 그렸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올라갈지 그러니까 이건 수급주에 더 맞아요. 수급주에 2번 자리가 없는 거 그렇죠? 보면 비슷하게 그리면 그 다음에 그렇죠? V자 반등이니까 수급주는 그렇죠? 대충 그 추세대로 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타점이에요? 여기 타점 맞잖아. 캔들 패턴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거 여기서 모르잖아, 내가 이거, 그렇죠? 여기서 모르지만, 음? 자, 이 정도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올라갈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비슷한 각도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여기가 타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캔들 패턴만 보면 여기서 가운데서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기서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아, 물론 안 그런 종목도 있지. 안 그런 종목도. 그쵸? 안 그런 종목 당연히 기법인가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특히 수급주인 경우는 여기서도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여기까지 보면 일단 캔들상으로 확인형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를 추세를 그려보는 거죠. 봐, 대충 추세가 이래. 그러면 올라가는 것도 이런 각도로 올라갈 거를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안 그려지냐? 비슷한 각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대입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또 누가 어그로 끌으신 분이 있으면 나가세요. 들으실 필요 없어요. 아셨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잘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웅진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얘는 천천히 내려왔죠. 그렇죠? 추세를 대충 보면 여기서부터 추세를 그려볼게요. 천천히 내려왔죠. 그리고 상승의 신호가 보였어. 캔들 패턴 보였어. 그렇죠? 그러면 얘도 올라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보실래요? 거의 대칭이 나오죠. 거의.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게 거의 대칭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음? 아셨어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이걸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면 벌써 늦단 말이야. 그쵸? 저는 이걸 이제 데칼코마니 기법이라고 하는데, 물론 세력주인 경우에는 2번 자리가 있으니까 많이 안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시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쵸? 웅진 같은 경우 지금 급하게 떨어졌죠? 그러면 이 각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살짝 흔들다가, 그쵸? 유테크 참, 유테크.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떨어졌던 게 뭐가 있지? 떨어졌다 올라갔던 거? 오늘, 뭐, 골 파는 거 뭐가 있었지? 세력주도 비슷하게 들어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바닥에서 살짝 흔들어 주는 경우도 많지만 이 나무가도 보세요. 나무가도. 자, 첫 번째 양봉이 나오면 우리가 추세를 그려볼 수가 있죠. 그치, ELK도 그렇죠. ELK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그럼 얘가 이 각도로 추세가 나올 거를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똑같은 각도로.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대충 그려보고. 그렇죠? 그리고 캔들 패턴이 나오면 들어가는 거죠. 타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가는 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ELK 같은 경우 이게 뭐냐면 급하게 떨어진 놈은 급하게 가고 천천히 떨어지는 놈은 천천히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급하게 떨어진 애는 또 급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급하게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나중에 추세를 보시면 여기서 살짝 흔들더라도 이렇게 타고 올라간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대칭이로는 시간의 대칭도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간의 대칭이고 한번 잘 보세요.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가나. 추세선이라는 거는 그죠? 요것도 바닥에서 이렇게 됐지만 여기서 이 추세대로 가는 거죠. 거의 대칭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의 대칭이. 저 우량주에서 특히 잘 나오고 수급주나 우량주에서 그렇죠? 다 그래요. 이것도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올라갈 때도 거의 비슷한 각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타점이 돼요?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제 말이 틀렸어요? 패턴이 나오면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걸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오류나느니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뭐라느니 뭐 실수하시는 거라느니 어? 제발 좀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보시라고. 끝까지 들어보시라고. 그렇죠? 단기 추세는 이렇게 대칭으로 나올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대칭으로 나올 경우가. 그렇죠? 그럼 타점이 되는 거죠. 라이트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보시면은 바닥에서 이거는 뭐 여기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죠? 급하게 떨어지고 또 급하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한창 갑자기 또 종목 상담이야. 한창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보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타점을 미리 캔들 패턴이 나오면 이거 중장기 할 때 굉장히 좋아요. 중장기 할 때. 이 끝 두 점만 긋는 거예요. 끝 두 점만. 그러면 요 각도대로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게 가죠. 그렇죠? V자하고 밥그릇이 나오는 거는 뭐 세력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밥그릇이 나오는 건 세력주, 조막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조막손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거는 VIP용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세력주는 패턴을 보시면 세력주는 V자 반등이 안 나오고요. 세력주는 V자 반등이 안 나오고 아시죠? 1번, 2번, 3번, 4번. 여기서 매집을 해야 돼, 세력들은. 세력주는. 매집 구간이 있어요, 매집 구간이. 한창 가지아님, 지금 한창 어떠냐고. 아이디가 한창 가지아님이에요? 가겠지, 뭐, 아이디대로. 그렇죠? 자, 종목 상담은 안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충 이론에 대해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추세선으로 익절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들어가는 건 그렇다 치고 눌러질 때 견디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한참. 자, 제가 많이 하는 추세선은 뭐라 그랬어요? 5일선 추세선, 그렇죠? 5일선으로 추세선을 긋는 거죠. 바닥만 갖고 가면 힘들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추세가 났죠. 그렇죠? 5일선으로 오면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리고 살짝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추세가 나죠. 추세가 나죠. 이렇게. 이건 5일선으로 보면 여기 꼭지가 여기가 되네. 그렇죠? 얘를 이탈 안 하면 다시 갈 수 있어요. 다시 보시면 자, 보시면 ST 큐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자, 일단 단기 추세로 보면 제가 5분봉 까만 선이 5분봉이란다. 5일선이죠. 까만 선 보면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났다가 그렇죠? 이 추세가 뚫어진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익절을 일단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못해도. 물론 위에서는 반을 팔고. 추세가 깨지는 데는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세가 깨질 때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도 잘 보세요. 차트를 좀 더 크게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장기 추세로 가는 애들은 보면 자, 추세를 따라가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추세선이. 이게 추세선의 지지. 어, 추세선의 지지죠. 그죠? 그러면 타점이 보이는 거죠. 이제 이거는. 타점이. 아까는 이제 익절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타점이 보이는 건 추세가. 그렇죠? 또 뭐가 있나? 네오판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익절까지 포함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5일선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5일선. 그렇죠? 쭉 그려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약간 못 미쳤지만은 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위에서 올라갔지만은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어디서 팔아야 된다고? 파는 거는 이거 깨졌을 때는 일단 팔아야 돼요. 추세가 깨지면 추세가 깨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익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일 때는 거꾸로 그러면 거꾸로 하락일 때는 위에서 그린다 그랬죠? 위에서 이것도 5일선 위로 그리는 거죠. 요거는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살짝 올라오고 또 추세가 이렇게 갔네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추세가 여기 좀 더 그릴게요. 자, 5일선 연결한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이 추세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가 있죠. 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났어. 그렇죠? 추세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가다가 이 종목이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진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부딪히고 떨어지지 않고 여기를 뚫고 나서 안착하고 다시 돌파할 때 어, 다시 돌파할 때 거기에 뭐예요? 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오팜의 타점은 다시 돌파할 때, 그렇죠? 이날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약 한 달간에서 이것도 수익이 뭐 거의 20% 정도 나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무슨 종목이 있나. 자, 이거 같은 경우 뭐냐? 이거 같은 경우 하락 추세가 이렇게 나고 있는 거죠. 하락 추세가 나고 있는 거죠. 대충 5일선으로 그려보면 이 정도가 추세가 되겠죠. 이 정도가. 그렇죠? 근데 이건 타점이 어디예요? 그러면 자, 대답해 보세요. 타점 1번, 2번, 3번. 타점이 어디예요? 삼각 수렴은 나중에 할 거고. 3번이라고요? 2번이죠, 2번에.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다시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2번. 이해되세요? 이게 추세로 타점을 잡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나고 있는데 얘를 깨고 상승하고 있죠.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 그렇죠? 또 뭐가 있나? 알톤 스포츠 같은 경우 보면 오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얘가, 그렇죠? 5일선을 이렇게 대충 쭉 연결해 보면 뭐 이 정도 추세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얘를 돌파하고 살짝 눌러줬다 다시 가는 지점. 오늘이 아니구나 얘는. 어, 오늘이 너무 많이 돌파해가지고 그런데 그렇죠? 이렇게 타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봉 차트로 세력주는 일봉 차트로 그 다음에 우량주는 주봉 차트로 하시면 돼요. 주봉 차트로 우량주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야 미치겠다. 이게 왜 나오냐? 아, 자, 검색식은 안 되죠. 이거는. 저거 엑스레이 차트라는 거예요. 저거는. 삼성전자도 한번 볼까요? 추세로. 추세로 보면 일단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를. 주봉으로 보면 이것도 5일선을 한번 넣읍시다. 주봉에도 5일선이 아니라 5이평선이죠. 색깔을 형광색으로. 예. 자, 보시면 추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꺾였죠. 지금 어때요? 추세선에 부딪혀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가 만약에 캔들이 여기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이 부분을 돌파하게 되면 어, 그때는 또 타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닥에서도 타점이 있지만 타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일봉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에서도 봐도 대충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정확하게 추세선은 안 나오니까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부딪히는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렇죠? 일봉으로 보면 타점이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트루인 같은 경우 보면 이거는 뭐 계속 이렇게 하락하다가 그렇죠? 하락을 하다가 추세선을 깼죠, 여기서 깨고 눌러주고 다시 가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오고 있죠. 버튼 BNF 기법. 한푸드 보시면 추세선으로 타점을 잡으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여기죠. 그렇죠? 근데 여기를 깨고 얘가 올라갔어. 그렇죠? 여기가 타점이 되는 거죠. 정고 돌파까지 되죠. 이거는 정고 돌파 플러스 추세
반전이죠. 네, 추세선은 세력주에도 잘 맞아요. 야, 이건 뭐 지렁이도 아니고 뭐 차트가 저러냐. 셀리버리, 어리버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신규주지만 자 이렇게 하락 추세인데 그렇죠? 여기서 전고 돌파하면서 여기를 돌파했죠. 타점이 나오죠. 보이세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서 잡단 말이야. 여기서 잡단 말이야. 그러면 세력주는 이제 흔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나무가 했고 MSO 토테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5분선 아니 5일선 그렇죠? 이렇게 딱 그렸는데 어디서 여기서 추세가 깨지면서 위로 올라탔죠. 여기가 저항이 돼야 되는데 올라타 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전고 돌파했단 말이지. 그러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음, 쿠코홀딩스 같은 건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잡는 법이 여러 개. 이렇게 뭐 5분봉이 이렇게 잘 안 나오는 거는 좀 잡기 힘들죠. IHQ는 보시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는 애들은 알아보기도 쉬워. 그렇죠? 요렇게 추세선 그릴 수도 있고 요렇게 추세선을 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서 추세를 이탈해 버렸죠. 다시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 전고 돌파로 잡는다 그래도 어, 추세선 이탈한 후에 전고 돌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이날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쵸? 분할 매수로 중장기는 분할 매수의 기본이니까 이건 중장기용이에요. 중장기용. 모나미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안 하는 대신에 모나리자 참 모나미가 아니고 모나리자 보면 자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근데 추세를 깨고 전고 돌파한 날이 언제예요? 그렇죠? 추세를 깨고 전고 돌파한 날 이날 잡았어야지. 그렇죠? 잡아서 먹고 추세를 이탈하면 익절. 추세를 이탈하면 추세선 그리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추세를 이탈하면 익절. 5일선 이탈은 상관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추세선을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추세선을 이탈하면 요건 손절인데 제가 볼 땐 모나리자는 흔드는 것 같은데요. K맥 K맥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요 위에서부터 보면 추세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추세를 돌파한 다음에 전고 돌파. 그렇죠? 정확하게 타점이 나왔다. K맥 그렇죠? 그렇죠? 음.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러면 그러니까 손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기법이라는 건 100%는 없어요. 혼자 보면 또 안 보여? 요게 보면 지금은 안 보이시는데 만약에 요게 내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놨다. 물론 추세는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은 힘든 경우가 좀 있어요.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5일선으로 하니까 어때요? 추세가 좀 괜찮게 그려지죠. 그렇죠? 여기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 타점이 되겠네요.
전고 돌파 하나 볼게요. 아, 이날 타점이네. 그쵸? 이날 타점이네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움직였나? 이렇게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게 손절을 하는 거죠. 그쵸? 이 손절, 21선 깨면 손절이라고 그랬죠. 손절했다가, 그쵸? 손절해야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손절의 예시가 되겠네요. 그쵸? 삼천리 자전거. 이거 뭐, 추세선으로 보면 딱 좋네. 그쵸? 제일 꼭대기에서, 추세선이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또 이것도 이거 뭐 저기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추세선이 몇 개가 나오든지 일단 꺾였어. 여기서 한번 꺾였죠. 상방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또 꺾이고 전고 돌파. 그렇죠? 그러면 이날이 타점이네요. 그렇죠? 종가로 전고 돌파하고 딱 올라탔잖아. 추세가 바뀌고. 그렇죠? 추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일선으로 보면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죠. 얘는 지금 추세선 따라서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여기서 지지되고 지지되고 여기서 또 지지가 나왔잖아. 그렇죠? 그럼 이날 들어갔으면 이것도 오늘 만약에 고점으로 본다면 25%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혼자 보려면 안 되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차트를 딱 보면 어허 차트를 딱 보고 어허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 딱 보고 있다가 그렇죠? 일단 추세가 꺾였네 여기서 위로 올라갔죠. 여기가 타점이 됐어. 그렇죠? 근데 추세 이탈해 버렸어. 어허. 그럼 두 번째 이제 또 타점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추세를 여기서 뭐야 이거 추세가 이상하게 나오네. 여기랑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어허 또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구나 하고 있다가 정고 돌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이날 들어가면 어허 오늘이 타점 이로구나. 이거를 이제 추세선을 안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이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속 추세선은 계속 그리다 보면 타점이 보여요. 이거 딱 저는 추세선 안 그리고 딱 이날이 타점인데 어떻게? 어? 추세선 안 그려봐도 알잖아. 이거 자 이렇게 그렇죠? 추세를 이탈하고 전고 돌파. 추세선을 안 그려도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나오는 거죠. 어허 그날이 타점 이로구나. 제일바이오는 아직도 어허 하고 있어요. 한프 이거 뭐 자 이거 제가 추세선 안 그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어디가 타점인지. 어허 여기가 타점 이로구나. 추세선 안 그려도 이게 뭐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5분 5일선이 튀어나온 꼭지점을 잘 보세요. 관찰을 해보세요. 그리고 추세선을 그리고 전고를 돌파하는 날. 어허 이날이 타점 이로구나. 그거 세 달이요? 그거는 또 이론이 있어요. 한 달, 세 달 이론이라고. 그거는 VIP용이라서 말씀 못 드리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딱 보면 어디요? 타점? 어허, 타점이 어디야? 어? 타점이 딱 나와야 돼, 이거 보면. 그쵸? 타점이 딱 보이죠? 어허, 추세선을 그리고, 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러면 더 빨리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날이 타점이 되겠죠, 이날이. 요 날이 타점 이로구나. 그렇죠?
이거야말로 뭐 추세선 그리기가 되게 좋죠. 오일선이 이렇게 지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죠. 물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anyway 더 높은 거로 잡는다고 해도 그렇죠. 매집을 하는 게 보이는구나 내 눈에는. 오늘 돌파했구나 이러면서 또 종목을 막 주는구나. 그쵸. 뭐야 정교 회장님. 정교 회장님 고수 아니세요? 어허 고수가 또 어허 빅텍도 타점이 있었네. 얘도 보면 다 희한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빅텍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좀 뭐 짧게 보면 저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빅텍은 얘가 웃기는 게 얘 대북주인 줄 아시죠? 얘 대북주예요. 얘 무슨 대북주예요? 어, 무슨 대북주? 무슨 대북주였어요, 빅텍? 방산주인 줄 알고 계시는구나. 빅텍도 대북주인 걸 모르셨구나. 전쟁주 아니라니까. 지뢰 제거, 그렇지. DMZ 테마였어요. 얘는 DMZ 테마로 매집을 해놨던 거지. 근데 얘는 좋은 게 뭐냐면 협상이 결렬돼도 올라가는 거고 얘는 퍼스텍도 그렇고 빅텍도 그랬어요. 지뢰 제거예요 얘도. 양다리 걸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올라갈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날 딱 튀고 눌러줬을 때 근데 제가 이 빅텍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VIP 회원들한테 안 드렸는데 다시 올라갈 것 같더라고. 지금은 이제 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차트를 보고 추세를 보면 매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매집을 쭉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큰 추세를 보면 이 정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추세를 좀 짧게 그려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추세를 짧게 그리면 이제 중장기 타점이 나오는 거고 중장기 타점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길게 그리면 이제 스윙 타점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게 후행이라고 생각하죠. 아니 차트가 뭐 다 그려지고 나는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칭 이론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은 절대 후행이 아니에요. 단테님도 맨날 답답해 하시는 게 어그로 끄는 사람들 보면은 항상 그렇죠. 근데 저는 기술적 분석만 최고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수급 매매도 있고, 뭐도 있고.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이론으로 자기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수급 매매 또는 펀더멘탈 매매, 뭐 이런 게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저는 그런 사람들도 존중해요. 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거는 기술적 분석이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다. 일단 그래서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지. 저는 다른 쪽은 뭐 무시하고 그러진 않아요.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추세가 끝내주죠. 자, 얘는 이거 추세 깰 때까지 계속 들고 있어도 되죠. 이거 추세 레이더 기법으로 보면 타점 여기 나왔고 여기 또 나왔죠.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몇 시냐? 43분.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 익절에 대한 것까지 오늘 하자. 익절에 대한 것까지. 자,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익절에 대한 것까지.
익절을 여러분들이 할 때 추세로 익절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V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너무 가깝고 추세선을 그릴 수가 없어.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돼. 추세선을. 어, 추세선을 이탈하면 일단 이탈하고 확인형으로 나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앤디포스도 보시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눌러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지지 나오는 부분을 5일선으로 그리기 힘들면 이렇게 지지 나오는 부분들 있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추세를 이탈하는 게 확인되면 또 올라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팔고 있다가 근데 보시면 121선 다음 시간 주제는 뭐예요? 이평선 추세예요. 이평선을 가지고 추세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오늘까지는 이제 복만 가지고 하는 거죠. DPC 한번 볼까요? DPC 같은 경우 5일선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캔들로 추세를 그리면 뭐 이 정도 나오겠죠. 다시 좀 더 깔끔하게 그리면 캔들로 하면 이 정도 되겠죠. 그럼 어때요? 이날은 일단 팔아야죠. 이날은 다시 올라갈 거 양봉 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보면은 이건 뭐 이렇게 애매하니? 추세선이 이게 단점이에요. 약간 애매해요. 몇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동 추세선 그려봐서 알겠지만 지난주에. 그렇죠? 어쨌든 추세 깨고 강하게 돌파했으면 DPC도 타점이 나왔죠. 이것도 옆으로 기다가 어디서 지지받아요? 분명히 121선에 지지받고 떨어져도 올라가겠죠. 이평선 추세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파워로직스는 약간 추세를 이탈했다가 가버렸죠. 이탈했다 다시 올라간 거죠. 요쪽 추세로 보면은 요거는 이것도 애매하죠. 추세선이. 이건 5분목 추세선 안 맞아. 그렇죠? 이 추세선이 이래서 각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세선을 100% 신뢰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평선 추세는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 이평선 추세인데 이평선 추세는 제가 봤을 때 확률이 훨씬 좋아요. 이거보다. 추세선은 원래 애매해요. 요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괜찮죠. 요 같은 경우는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추세선 따라서 쭉 가고 있네요. 얼마나 이쁘게 가고 있어요, 이런 거는. 근데 이평선 추세는 정말 대박인데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평선 추세는. 자,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 손절 익절 다 했네요. 질문 받고. 홍프로님 주무시래니까 좀 맨날 밤에 잠 안 자고 낮에 주무시고 목요일 몇 시에 강의하냐고요? 8시요. 8시. 자, 질문 없으시면 좀 일찍 마칠게요, 오늘은.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오늘 강의 끝나고 컨센서스 재무 차트에서 컨센서스가 우상향한 종목들 쫙 찾아서 담아 놓으세요. 여러분 재산이 될 겁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